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간 조용하던 일본이 다시 한번 더 사고를 쳤습니다. 일본에 가면 사도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광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사도광산이라 합니다. 1600년대 에도 시대 때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한 광산인데요. 일본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광산을 최근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인데요. 이 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문제면 참 좋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세계유산을 등록하려는 사도광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본 중서부 니가타현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한국의 아픔이 담긴 일제강점기 때 무려 1200명에 가까운 조선인들을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금이 나오는 곳이라 광부들이 고된 일을 하며 금을 캤고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은 사도광산에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광산일을 해야 했죠. 일본인들은 갱도 입구나 바깥에서 일을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갱도 가장 안쪽에서 광석을 캐내고 운반하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사도광산은 강제 동원당했던 노동자들이 진폐증을 앓았을 정도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광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의 흔적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다 지워져 있으며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게 관광지화가 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도록 지어져 있죠. 이렇게 일본이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광산 근처 4곳의 한국인 기숙사와 배급시설터가 아직도 존재했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향토 역사가들이 관련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논란을 무릅쓰고 추천 강행을 선택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인 사람들이 일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동원이었는지 어떤지 자료나 기록이 없고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하지만 일본 지역 탄광 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주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임태호 씨는 지하에서 광석을 채굴하는 일을 맡았는데 매일같이 낙반 사고가 있어서 오늘은 살아서 이 지하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라며 당시를 회고했죠. 그는 지하 작업 중 발판이 떨어져 다치는 등 2번이나 다쳤는데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탈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주장에 끌려가면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죠. 이어서 한국에서 다른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한 금 생산 공정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며 사도광산의 추천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했는데요. 1939년 일제강점기 때 최소 1140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한 장소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빼고 에도시대 때 금광이란 점만 부각한 겁니다. 정작 조선인 강제징용에 관한 설명을 피하려는 일본의 꼼수인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유네스코에게 이미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7년 전 이미 군함도를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때 군함도 논란을 유네스코도 인지하고 있어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군함도 관광에 있어 한국인들의 피해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일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함도 관련된 팜플렛에 일본은 역사 왜곡을 자행했고 유네스코는 이 기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었죠. 이어 한국 역시 위안부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취합 2744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이 기록은 한국뿐만 아닌 전세계적으로 자행된 일본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로 조금이라도 위안부와 관련이 있다면 모두 수집이 가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는 일본에게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진상규명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고 평가했지만 한국과 대만,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하자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일본은 유네스코 예산의 9.6%를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후원국임을 무기로 삼아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등재 심사제도 개혁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었고 유네스코를 비열하게 압박하기도 했죠. 그 후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회원국이 반대하면 심사를 중단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계속하도록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바꾼 제도는 오히려 지금 추진하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강행에 더욱 어려워진 것인데요. 유네스코에서 애초에 반대한 명목이 관련 국가 역사 인식의 갈등이 있을 경우 세계기록유산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도광산을 걸고 넘어진다면 등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일 사도광산 등재가 통과된다고 해도 한국도 같은 논리로 위안부 기록물 등재가 다시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일본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스스로 거스르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난징대학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다른 회원국의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반대에도 등재를 강행하면 일본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도광산의 실제 등재 여부도 불투명한데요. 이런 뻔뻔한 과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태이고, 더 나아가 한국인 강제 동원 역사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여서 일본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광산은 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우익 세력들의 압박과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꿨기 때문인 건데요. 중도 성향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은 국익을 해치는 것, 추천에 앞서 한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관계국 협의 중시하도록 세계유산 심사제도 개편을 주도해요. 일본 정부의 행보와도 모순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기들이 도입한 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이 이번에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추천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유네스코를 무대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이 또다시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제2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본에 맞서 사도광산 등재 저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불가 판정을 위해 사도광산 등재의 부당성과 군함도 관련 일본 측의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일본은 이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1일 개선하라고 경고한 만큼 일본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이코모스 결론, 세계유산이 결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현재 일본은 유네스코의 추천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죠. 추천서 완결성 검사를 통과하면 이코모스는 서류 심사에 돌입해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평가 결과를 근거로 권고안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코모스가 보류, 반려, 불가 결정을 내려도 최종 등재 여부는 자문기구인 세계유산위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코모스가 보류나 등재 불가 의견을 냈는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도 있으며, 또 이코모스의 등재 결정을 세계유산위에서 뒤집은 사례도 없어 일본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여름인 6월에서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맞서 문체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사도광산의 부당성과 군함도 약속 불이행 등 일본 측의 반성적 조치가 없는 점을 꾸준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도 일본은 군함도 사건처럼 돈으로 압박을 할까요? 뻔뻔하고 모순적인 일본 정부의 만행이 꼭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이 이루어져 옛 선조들의 아픔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